우주가 출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우주를 눈으로 보는 빛으로 알아왔습니다. 별빛과 은하의 모습으로요. 그런데 우주에는 빛이 아닌 또 다른 신호가 흐릅니다. 바로 우주 자체가 출렁이는 파동이죠. 우주복을 입어도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거대한 출렁임입니다. 오늘은 우주가 출렁이는 소리를 따라갑니다. 먼저 시공간이란 무엇일까요? 우주의 공간과 시간은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천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죠. 이 둘을 합쳐 시공간이라 부릅니다. 아이작 뉴턴은 중력이 아무런 매개체 없이 즉각 작용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속도가 빛보다 빠를 수 없다고 생각했죠.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처음 정립했습니다. 시공간은 거대한 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팽팽한 고무 침대 시트와 같습니다. 그 위에 별과 행성이 놓여 있죠. 무거운 볼링공을 놓으면 시트가 움푹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것이 놓이면 천이 움푹 들어갑니다. 그 움푹함이 바로 중력이죠. 근처의 구슬을 굴리면 움푹 파인 골짜기를 따라 회전하게 됩니다. 무거울수록 천이 더 깊이 휘어집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이면 시공간을 수백만 킬로미터 반경으로 깊게 휘게 만듭니다. 그래서 행성이 별 주위를 도는 거죠. 우주는 이 천 위에서 움직이는 셈입니다. 빛조차 질량 근처에서 경로가 휘어지는데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 부릅니다. 1919년 개기 일식 때 실제로 별욕이 태양 중력으로 휘는 게 관측됐습니다. 영국의 아서 에딩턴 경이 서아프리카 프린시페 섬에서 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죠. 천문학자들은 시공간의 공률 변화를 측정해 우주의 팽창 속도와 역사를 추적합니다. 그럼 이 천이 출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것이 부딪히면 이 천이 출렁이며 물결칩니다.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지죠. 시공간이라는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것이 갑자기 움직이면 천이 출렁이죠. 그 출렁임이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이 물결을 중력파라 부릅니다. 중력파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즉 빛의 속도와 정확히 같은 속도로 전파됩니다. 우주 자체가 출렁이며 퍼지는 거죠. 빛처럼 빠르게 사방으로 나아갑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멀리 가죠. 중력파는 지나가는 동안 공간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번갈아 느렸다 줄입니다. 물건이 찌그러지거나 부서지지는 않고 공간의 척도 자체가 변합니다. 그러다 지구에까지 닿기도 합니다. 중력파가 지나갈 때 지구의 지름도 원자 수준으로 늘었다 줄어드는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이 파동을 처음 떠올렸을까요? 100년 전 한 천재가 중력파를 예언했습니다. 오래전 한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공간이라는 생각을 처음 떠올렸죠. 그리고 계산 끝에 한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시공간이 출렁일 수 있다고요. 아인슈타인은 1916년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서 중력파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부출했습니다. 거대한 별이 움직이면 중력파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그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수학적 가설이 아닌 진짜 물리적 파동인지 회의감을 품기도 했죠. 아인슈타인은 1936년 논문에서 중력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려다 오류를 발견해 번복했습니다. 그 파동이 너무 약해서 영영 못 잡으리라 여겼죠. 오직 수학 속에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중력파는 오랫동안 상상으로 남았죠. 증명되지 않은 채 100년이 흘렀습니다. 1974년에는 두 중성자별이 서로 도는 쌍성계를 발견해 중력파 손실로 궤도가 줄어드는
간접 증거를 얻었습니다. 헐스와 테일러 박사는 이 공로로 199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럼 왜 그토록 잡기 어려웠을까요? 중력파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신호입니다. 중력파가 지구에 닿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공간이 아주 살짝 늘었다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나 작다는 거죠.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성자 지름의 약 1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1승 미터 수준입니다. 그걸 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이나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조차 노이즈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정밀한 장치였죠. 이 장치를 라이고라 부르며 미국 루이지애나와 워싱턴주에 두 곳을 설치했습니다. 각 터널 길이는 4km로 레이저 빛을 쏘아 두 경로의 미세한 길이 차이를 측정합니다. 터널 끝 거울들은 사중 진동 감쇄 추 시스템으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빛으로 그 미세한 변화를 재려한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장치를 다듬었습니다. 라이오 건설에만 약 1조 1천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 세계 1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참여했습니다. 오직 그 작은 출렁임을 잡기 위해서요. 그럼 그 출렁임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류가 처음 잡은 중력파는 두 블랙홀의 충돌이었습니다. 중력파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건 블랙홀의 충돌이죠. 블랙홀은 빛조차 삼키는 거대한 천체입니다. 2015년에 잡힌 최초 신호 GW15091는 각각 태양 질량의 29배와 36배인 두 블랙홀이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그 둘이 서로 빙글빙글 돌다 부딪힙니다. 충돌의 과정은 인스파이럴, 병합, 링다운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서로 가까워지며 속도가 오르고 하나가 되어 거세게 흔들린 뒤 동그란 블랙홀로 조용히 안정을 되찾죠. 두 블랙홀이 합쳐지는 마지막 0.2초 동안 태양이 평생 내는 빛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시공간이 크게 출렁이죠. 엄청난 에너지가 중력파로 퍼져나갑니다. 그 충돌은 지구에서 약 13억 광년, 즉 13억 년 전 우주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파동이 수억 년을 날아옵니다. 지구를 향해 달리는 동안 공룡의 시대가 오고 가며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에 닿쳐 아주 먼 옛날의 충돌이 이제야 닿은 셈입니다. 그 머나먼 출렁임을 인류가 기다린 거죠. 블랙홀 충돌 외에도 중성자별끼리 충돌하거나 별이 폭발할 때도 중력파가 발생합니다.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을 가지면서도 지름이 고작 20km인 초고밀도, 천체로 티스푼 한 숟가락이 10억 톤에 달합니다. 중력파 신호의 파형을 분석하면 충돌한 천체의 질량, 자전 속도 형태를 정밀하게 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 신호를 잡았을까요? 마침내 인류는 그 작은 출렁임을 잡아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날이 왔습니다. 거대한 장치가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죠. 두 블랙홀이 부딪히며 보낸 신호였습니다. 100년 전의 예언이 마침내 증명된 거죠. 2015년 9월 14일 오전 5시 51분, 리고가 역사상 처음으로 중력파를 포착했습니다. 당시 모니터링 연구원들은 너무 강력한 신호라 혹시 모의 테스트용 가짜 신호가 아닌지 검증해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신호를 소리로 바꿨습니다. 작은 울림 같은 소리가 났죠. 이 신호는 0.2초짜리 첩후음으로 주파수가 35Hz에서 250Hz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삐익 하는 새의 지저귀 같았죠. 우주가 출렁이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겁니다. 수억 년을 날아온 우주의 신호였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라이고 핵심 연구진인 라이너 바이스, 킵 손 베리 씨가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우주의 문이 열린 셈이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1건 이상의 중력파 사건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그럼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력파는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빛으로만 우주를 봤습니다. 하지만 빛으로는 못 보는 것이 많죠. 블랙홀은 빛을 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력파는 다릅니다. 빛이 없어도 그 출렁임을 잡을 수 있죠. 보이지 않던 사건을 듣게 된 겁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빛 천문학, 전파 천문학에 이어 인류 우주 탐사의 세 번째 창이 됐습니다. 우주를 귀로도 듣게 된 셈이죠. 빛으로 본 우주의 소리가 더해진 겁니다. 2017년에는 두 중성자별 충돌을 중력파와 전자기파로 동시에 관측해 다중신호 천문학이 시작됐습니다. 이 관측을 통해 우주의 금, 백금 등 무거운 금속 원소들이 바로 이 충돌에서 생겨났음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결혼 반지의 금도 사실 머나먼 우주의 중성자별 충돌 흔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우주를 알게 됐죠. 새로운 눈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셈입니다. 유럽의 아인슈타인 망원경은 LIIO보다 10배 민감한 차세대 중력파 검출기로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우주에서 운용하는 리사 미션은 수백만 킬로미터 간격의 새 우주선으로 중력파를 감지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중력파는 인류의 끈기와 호기심이 이룬 기적입니다. 중력파를 잡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작아 영영 못 잡으리라 여겨졌죠?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매달렸죠. 그 끈기가 마침내 기적을 이뤘습니다. 리고 프로젝트는 1984년에 시작해 첫 신호를 잡기까지 31년여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과학자가 헌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호기심이 길을 열었죠. 우주가 출렁이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이건 인간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작은 먼지 같은 우리가 우주의 떨림을 듣다니요. 앞으로 중력파 망원경이 발전하면 빅뱅 직후의 파동까지 포착해 우주 탄생의 순간을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하늘을 볼 때 그 깊은 출렁임을 떠올려 보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주의 공간과 시간은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천과 같습니다. 거대한 것이 부딪히면 이 천이 출렁이며 물결칩니다. 100년 전 한 천재가 중력파를 예언했죠. 중력파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신호입니다. 인류가 처음 잡은 중력파는 두 블랙홀의 충돌이었습니다. 마침내 인류는 그 작은 출렁임을 잡아냈죠. 중력파는 우주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입니다. 중력파는 인류의 끈기와 호기심이 이룬 기적입니다. 우주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스모스 노트였습니다. 놀라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한 우주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